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상담 오늘 좀 본격적으로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발하기 전에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이 다시 2020선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2030포인트대까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2시 이후부터 10포인트가 또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2%대까지 지금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자막에 1.8%로 나온 게 불과 2, 3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까지 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좀 어지러운 모습 같지만 결국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오늘 장중 낙폭이 굉장합니다. 또 2009포인트대까지 2010선도 장중에 붕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들을 바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이 271억 원 팝니다. 금융투자가 537억 원 순매수하고요. 연기금이 매수에 들어왔네요. 98억 원. 하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팔면서 기관도 총합은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2천억 원을 다시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70억 원. 이번 한 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은 엄청난 물량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2,199억 원 저점이다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저점 매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66.69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고요. 670선이 전 시간대보다 지금 30분 지났을 뿐인데 바로 붕괴가 됐습니다. 3% 가까이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중에 658포인트 오늘 저점이고요. 670선대까지 좀 회복을 하나 싶었더니 바로 밑으로 또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장중 한 2시경에 671포인트대까지 올라간 것에 비하면 다시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여기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845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82억 원 소폭 파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519억 원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85억 원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가 강한 상황 연출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42원대까지 올라갑니다. 4원 9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 점검이 지금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장 좀 효율적으로 그나마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전략들 함께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실적 발표 악화로 인한 급락세도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주식시장 안정에 대한 대책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성토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아무런 정책이 없다라는 점이 또 다시 시장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기금이 저점 매수를 좀 타진하고 오늘도 일부 들어온 모습이라서 그나마 일부 종목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실적 발표 시즌에 따른 실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종목별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 휴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모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다시 또 양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제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개인들이 다시 또 매수하면서 수급의 악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외 변수가 좀 불안하고 연기금 외에는 지금 시장을 좀 받아줄 만한 기관의 힘이 부재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시점인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또 빨라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까지도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수 자체도 2,000포인트를 깨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육박할 정도로 좀 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압박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악재는 나올 건 다 나왔고 이 악재를 서서히 좀 해소시켜가는 과정 중에서의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악의 구간은 거의 한 8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보시고요. 시장에서 뭐 추가적으로 손절매 대응보다는 오히려 급락한 우량주들,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은 관심을 다시 갖고 봐주시는 투자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 지금 지켜볼 만한 종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르시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넷마블도 그렇고 뭐 NC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신작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좀 주가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게임빌이 이제 일본에서 게임 출시하면서 초급등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일단 게임 섹터주들은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게 되면 좀 기대감을 갖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뭐 오늘 폭락장에서도 한 1%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은 뭐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된 영역에 있습니다. 신작 스카이랜더스가 출시되는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 13만 8,800원인데요. 14만 원 아래권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 저점이 14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 이탈하는지 좀 잘 보시고요. 최악의 구간은 한 13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좀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작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주가 흐름 보셔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섹터 중에서 컴투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모스트인베스트먼트 이청원 차장, JC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두 분께서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수를 보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검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실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계속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면서 하면 그나마 좀 대응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제가 천천히 해드릴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경제죠. 현재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너무 많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결국에는 금리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약 0.7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상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도 어렵고 설령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환율로 인해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를 최대한 줄여 나간다면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분명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실물 경제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전만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펼쳐져서 시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에 들려오는 것은 협력업체인 2차, 3차 협력업체가 이미 도산이 되었습니다. 1차 협력업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물 경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함께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 매우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만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조금만 참고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방금 그 이청원 전문가님께서 진짜 제가 하는 그 수석 애널리스트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좀 이제 여러 그 개인분들은 전화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개인들은 거의 뭐 종목마다 20% 30% 반토막이 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들은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님들은 본인의 종목이 우선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뭐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들고 가야 됩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는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잠깐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관 쪽에서 아침에 코스닥이 약 23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거래소도 좀 매도가 많았는데, 중요한 건 선물이 그 오전에 한 700계약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지금 2184계약입니다. 또 위에 보면 외국계에서 외국인이 700계약 선물이 매도했는데 지금 이제 292계약이 매수가 들어오네요. 또 이제 거래소는 이제 매도가 많지만 코스닥은 좀 매도가 줄어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은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 보면은 저는 종가에는 코스닥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나라 좀 기관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너무 대처가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좀 재빨리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하다 보면 뭐 두세 달 뒤에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뒷북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일단은 대응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충격은 이게 나온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은 좀 진정세고,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래소 차트인데요. 거래소 월봉 차트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차트 보시면, 현재 그 1990포인트 이 라인에서 약 199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서 바닥을 거의 몇 년을 잡았습니까? 한 6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990포인트나 2000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래소는요. 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월봉은 뭐 거의 왔습니다. 이 앞부분 보면 650포인트가 왔고요. 또 밑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한 62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봤자 코스닥 떨어져봤자 여기서 30포인트, 거래소도 떨어져봤자 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다 왔고, 참 안타까운 게 어제도 보면 개인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에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대 매매입니다. 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심리가 공포 심리에 질려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는 17년 동안 이런 경우를 수십 번, 수백 번 겪었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뭐 IMF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또 9.11 테러 사건 때는 3일 연속 그냥 하한가가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1억 투자하신 분들은 3일 뒤에 보면 5천만 원 나온 게 허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거래소 쪽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거래소를 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지만, 코스닥은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코스닥은 하루 600억에서 1000억만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개인이 사면 폭등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대리면 코스닥 종목을 좀 선별하셔서 단기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20-30% 작게는 10에서 20-30%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치고 빠지고 매수했다 수익 챙기고, 또 20-30% 50% 빠진 종목은 다시 또 바닥에서 잡아오셔서 코스닥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고,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거의 거래소 코스닥 바닥은 왔습니다. 또 이 부분은 개인의 영향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 그 관건이 있지, 뭐 우리 개개인이 뭐 혼자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바닥을 찍었고, 또 투매식이 공포심도 거의 최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수신용 안 쓰신 분들은 시간을 좀 보내시면 거의 바닥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우리 시장에 많이 녹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 투매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최명성 소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지고 오셨을 텐데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져온 만큼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제가 상승할 만한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동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1,32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40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W카지노의 마케팅 효율 확대와 더블다운 카지노의 리뉴얼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 W카지노의 경우 상대적 성수기 진입과 환율 상승, 물론 마케팅 비용 감소가 이어지면서 해당 게임에 대한 관심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2분기부터는 신규 유저에 대한 유입보다는 기존 유저의 이탈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된 유저층을 확보하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블다운 카지노는 6월 25일 진행된 2차 리뉴얼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4분기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해도 좋을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9년 10월 전후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회사 D8 게임즈와의 중복 상장을 피하기 위한 부분인데 동사가 기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이 되고 그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를 조금은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많은 기업들, 특히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박스권을 계속 이탈을 했는데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18일이었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와중에서 외국인,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저는 W게임즈가 지금 시장 약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65,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데 SM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한 1,4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8%나 증가한 91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기 때문에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결국에는 동사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11월 초가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엑소의 컴백일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과 레드벨벳과 슈퍼주니어 등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해외 실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에서는 추후 SM타운 콘서트는 물론이고 소녀시대, 샤이니, 그리고 엑소 등 총 27회의 콘서트가 개최될 것은 물론 내년 1분기가 되겠죠. 동방신기의 돔 투어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최근 동사에 있었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하나의 보고서로 인해서 SM은 물론이고 기타 엔터테인먼트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수정이 되었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말라. 그와 함께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2.93%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 영향으로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그 이슈가 크게 무마되는 시점까지는 저는 주가가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 52,000원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그리고 목적 가격은 52,500원, 손절 가격은 4만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삼성 계열사를 주력 광고주로 하고 있는 종합 광고업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2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중국 지역 내 로컬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와 북미 지역에서의 비계열 광고주 영입 효과가 해외 실적 개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유는 삼성이죠.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에 따른 디지털 마케팅 물량이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중국과 북미를 비롯한 단기적으로 부진했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정상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광고주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닷컴 사업 그리고 리테일 등 분야에서도 역량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기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대략 9월 중순까지는 말 그대로 박스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시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제1기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일종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4%나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죠. 그만큼 시장의 영향으로부터는 꽤나 벗어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기획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천천히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리스크 축소 효과와 함께 적정 부분의 기대 수익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동사는 해상 화물 운송과 해운 대리점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우선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전용선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BDI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와 함께 2012년 이후 무려 22개 분기 다른 동일 업종에 있는 타사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동사의 펀더멘털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 4월이었죠. 정부가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수장 물량을 전적으로 동사의 해운회사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수혜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사는 물론이고 해당 업종에 있는 다양한 기업의 실적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선 자회사 SM 상선이 연결 분리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 도입으로 해상 운임 상승이 필연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한해운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을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지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략 2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동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약세가 소폭 나왔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 영향이겠죠. 시장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3.5% 하락하는 오늘 같은 날 소폭 비중을 조금은 낮게 잡고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동사는 대기가스 제어용 소재와 시설 설비 등을 하고 있는 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속 회사인 에코프로 비용을 통해 현재 2차 전지에 활용이 되는 양극 활물질도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또한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기존의 월 2,000톤 수준의 생산량을 내년에는 무려 4,600톤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증가한 1,78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3%나 증가한 1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 설비 부문에서의 실적 증가도 가시적이었기 때문에 동사는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약 4일 전에 47,950원이라고 하는 가격, 즉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후죠. 약 3거래일 하락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올해 1월부터 나타난 박스권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는 점은 지금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등이 조금만 나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우선 5만원, 손절가는 3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나온 종목들이 당장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명성 소장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습니다. 파트론 제가 2주 전부터 강하게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갔던 종목인데, 오늘 사실 이제 거래소 코스닥 종목에서 2천 종목에서 가장 좀 멋진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6%에서 7% 정도 계속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많은 매수량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단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 같습니다. 파트론은 이동통신용 핵심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납품 업체 중에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부품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및 수정 디바이스 등 주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또 3년 연속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1090%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제표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타 법인이라든가 국가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이 한 3개월 연속 나오면서요, 이렇게 매집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거래량, 이제 평상시보다 한 5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6%, 7%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이렇게 아주 좀 나빴는데 강하게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이제 출발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좀 잠시 살펴보시면 주봉도 바닥을 잘 다지고 상승하는데요. 단기 1차 9,000원에서 만원까지, 이 주식은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항상 갔으니까요. 이 종목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최하 9,000원에서 만원까지, 목표가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좀 차분히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키스트도 이번에 좀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이제 관련주가 됐고 미디어 관련주가 되는데, 한 지난주까지 아주 상승 추세가 좋았는데 이번에 애널리스트 한 분이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애널리스트 분 중에서 좀 많이 독보적인 존재라지만 그런 발표는 좀 시장이 좀 좋을 때라든가 안정적일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발표했다는 그걸 빌미로 삼아서 많이 이렇게 하라는 경우를 제가 이제 17년 전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JYP, SM 등이 장중에 20%, 오늘까지 30%
60% 빠지는데 그 애널분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도 지금 추세가 좋게 가다가 그 SM이라든가 JYP 또 YG 엔터테인먼트가 무너지면서 지금 약간 내리고 있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키스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매니지먼트 및 음원, 방송,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대표적인 오락, 문화, 미디어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또 유명 그 영화배우로서 배용준 씨와 김수현 씨 및 유명 탤런트, 영화배우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과의 일본 자회사 계약 체결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닥권에서 현재 계속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 앞부분에서 100% 상승했고요. 또 이 부분에서 또 60% 상승했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을 해서 한 12%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이제 리포트 때문에 같이 좀 내려온 결과가 되는데, 바닥을 보시면은 예전부터 상승하는 추세 끝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100% 갔고, 또 이 부분에서도 60% 갔고, 사실 제가 추천해서 한 12% 수익이 났다가 다시 뭐 제자리에 왔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이 종목은 오늘 종가라든가 다음 주 5월 이 시점이면 다시 매수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약 4,500원에서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탓이니까요. 너무 뭐 흥분하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차분히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코롱 티슈진이 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도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해서 기존에 약 30% 정도 수익을 냈고, 그래서 절반 이상 매도를 주고 다시 들고 있는데 다시 제자리를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신라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삼성 바이오가 내리면서 같이 또 이렇게 하라고 있는데 좀 시장에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은데요. 코롱 티슈진은 뭐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 유보율도 7,560%로 안정적이고, 또 여기서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에 임박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좀 빠질 때는 다시 재매수 구간이라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금요일 날은 종가 매수를 아니면 월요일 날 보시고 좀 반등시 단봉이 장대 양봉이 좀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제가 이 부분에서 강하게 추천해서 30% 정도 수익이 나왔고, 여러 가지 뭐 국내 영향으로 해서 다시 자리를 왔는데요. 잘 보시면 이 부분 바닥을 잘 다졌을 때 바닥을 찍고 상승 또 다시 바닥으로 봅니다. 또 이렇게 많이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 거래량, 또 여기서 매수 거래량이지만 사실 이렇게 떨어져도 매도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시간을 두면서 좀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핀 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단타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다음날 좀 9% 정도 상승을 했다가 충분히 이제 단타로서는 수익을 우리 시청자님께 분명히 내드렸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 따라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냉간압 조선용 제조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자동차 및 각종 철강 부품류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볼트라든가 너트, 바이랑 등 이제 산업용 기계라든가 조선 또 자동차 부분에 들어가는 필수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전자산업 등의 업종 변동에 큰 폭의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종목에 이제 주의할 점은 포스코가 2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앞부분에서 한 40-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시 바닥을 찍고 가다가 좀 눌렸는데 다시 이 앞부분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오늘 끝날 시 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쯤 이제 양봉이 나올 때는 다시 이제 재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뭐 웬만한 종목 보시면 10에서 20-30% 내지는 뭐 50% 내려온 종목이 허다한데요. 좀 팁을 드리자면 지수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뭐랄까 폭락 내지는 박살이 났어도 종목은 박살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오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현대차 10만원짜리가 10,000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4만원짜리가 4,000원을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종목은 뭐 20-30% 50% 반토막은 많이 나죠. 반토막은 났지만 다시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안정될 때는 다시
다시 원위치가 오고 다시 수익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 또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선물 옵션 하신 분도 아니고 또 뭐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매매하신 분도 아니는데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종목에 좀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의 매수 매도라든가 수익을 잘 챙기는 계좌 관리에 집중을 해야지 너무 뭐 미국장이 어쩌네 뭐 유럽장이 어쩌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 치고 제가 수익 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종목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AP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멋진 종목이 되겠는데요. AP 시스템은 이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인적 분할하기 전에 APS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를 제조하고 또 이제 판매하는 담당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회계 및 여러 군데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잠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보시면요. 파트론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보시면 AP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쪽에서 엄청난 매수가 한 달 내내 왔습니다. 금융투자도 있고요. 연기금도 있고 국가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종목 보시면 한 주식을 한 2, 3년 정도 하신 분은 딱 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저희 스타일 같은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3, 4개월 동안 매집이 들어옵니다. 또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이 나오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 원바닥, 여기서 투바닥, 쓰리바닥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또 거래량이 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한 달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같이 장 빠진 날도 거의 3에서 4%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예전에 이제 59,000원, 6만원짜리가 2만원대에서 놀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월봉도 보시면 적국지 6만원짜리가 바닥을 찍고 꼬리를 달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 중에 파트론이라든가 이렇게 AP 시스템은 거의 완벽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에 상관없이 이 종목은 나는 가겠다.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뭐 좋은 호재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흔들리지 마시고 종가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 24,600원인데 차분히 전 고점 28,000원이나 3만원 보면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AP 시스템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들을 굉장히 또 많이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오늘 시장에는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웅진싱크빅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웅진그룹 자체가 흐름이 좋았는데 웅진그룹의 코웨이 재인수 의사에 따른 인수 주체였죠. 웅진싱크빅이 오늘 장 초반 주가의 큰 상승과 함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이 지금과 같은 장에서 10월 이후에도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한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세가 터졌습니다. 특히 얼마 전이었죠. 동사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 유상증자였고 그 유상증자에 따른 원인은 오늘 코웨이 인수를 위한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웨이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전 렌털 사업과 또 경영권 지분 이 두 가지가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인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코웨이는 가전 렌탈 사업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충분히 인수를 하더라도 가치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장 초반 매물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소폭 밀렸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웅진싱크빅 한편으로는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핫하고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5,010원대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매물대 벽에서 막혀서 차익 실현들이 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웅진싱크빅 지금 약세장에서 돋보이는 종목이었다라고 특징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었습니까? 예, 오늘 시장이 그 신라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집중하시면 이렇게 어릴 때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라섬유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휴대폰 판매라든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 또는 이제 폴리스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또 이제 먹고 잠자는 부동산 집이라든가 하면 휴대폰은 뭐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또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유볼도 약 500%로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꼭 시장이 안 좋을 때 꼭 튑니다. 그것도 최소 10에서 15%, 20%를 튀는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5일 연속 최소 7%에서 12%, 15%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5일간 튀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섬유는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좋을 때 아닙니다. 이제 나쁠 때 아주 시장이 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꼭 이 종목이 좀 튀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 종목이 2,300원짜리가 2,800원까지 해서 5일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 또 장중에 한 7% 정도 뛰었는데 5일간 거의 뭐 10에서 7%, 15% 왔습니다. 그래서 다 다음에 5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는 주위 사람한테 이런 종목을 좀 추천을 많이 하는데 신라섬유는 이제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단타로 뭐 소액이든 뭐 일부 조금 들어가시면 한 5%, 10%는 단타로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셨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요.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48번님께서 LIS 17,650원의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홀딩 하십시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공작기계 제조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실적을 잠깐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적은 상황에서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였죠. 중간중간에 큰 폭의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시장 약세가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장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한편으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한번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절 가격을 제가 1,5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가격은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혹시나 1,550원을 소폭 하회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10%포인트 정도만 줄여주시되 남은 20%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들고 갈 것을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87번님께서 녹십자 랩셀 59,000원의 비중은 20%. 사실 최근까지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상승했던 제약바이오 종목하면 녹십자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도표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녹십자 랩셀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아마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시면 외국인도 이제 어제그제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도 거의 3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금융투자라든가 국가,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의 피해자죠. 이제 녹십자 셀이 4만원대 있는 게 바로 8, 9만원을 갖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입니까? 죄송합니다. 녹십자 랩셀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도 거의 이번에 더블을 갔죠. 근데 좀 지수 때문에 좀 무너진다고 보는데 이 종목도 현재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좀 거의 보시면은
녹십자 레셀 차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금융투자, 뭐 국가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전에 그 4만 원대 있는 주식이 7만 원까지 거의 60%, 70% 수익이 났는데 거의 제자리 왔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셀과 녹십자 레셀은 이제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녹십자 그룹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파는 있는데 좀 시장이 하락 여파가 큽니다. 또 이번에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거 블록딜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현재 이렇게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의 다 손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샀든 거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간상으로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은 좀 다시 사신 거 이상으로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좀 기다리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홀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번님께서 웹젠 종목 여쭤보셨고요. 이 종목 19,5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60% 지금 손절 구간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비중이 좀 높네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투자자님께서 비중을 60%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웹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개발자고 대표적으로 뮤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 기업을 조금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홀딩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기업이 현재 보이고 있는 다양한 재무제표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500%를 넘고 부채 비율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위보율 또한 매우 높은 기업인과 동시에 동사의 수익성 비율을 나타내는 ROE가 무려 20이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약세 국면을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동사에 대해서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단기 차익이 아니라 나는 기업의 주주다라는 마음으로 동사를 한번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주가가 우선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전 저점이었죠. 15,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깼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 대략 13,1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까지 온다 하더라도 한 번은 동사를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이 지금의 손실을 막고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웹젠 비중이 높지만 꼭 홀딩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웹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비중도 그렇고 홀딩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3509번님께서 대유 종목이고요. 25,000원에 비중은 10%,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그 시청자님 이제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다행히 이제 비중이 적은 게 다행이네요. 현재 그 25,000원대 사셔가지고 현재 그 16,850원이면 상당히 좀 손실폭이 큰데요. 이 종목은 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고 또 이제 비료와 농약 관련 회사인데 상당히 그 농촌회사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번 상탄 경우도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전 있는 회사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남북 경협이 또 발전이 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년 전에 53억인데 이제 그 69억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유보율이 그러니까 회사 저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본금이 30억인데 3년 전에 624억이 현재 그 작년에는 728% 또 올해는 뭐 878% 거의 900% 가까이 계속 유보율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뭐 가정이든지 회사에서 돈을 보니까 저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상당히 좀 좋게 보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주식이 바닥권에서 이제 10,000원대 있는 주식이 37,000원까지 무려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간이 짧게 한 2, 3주 만에 300% 뛰었다는 것은 뭐 순수한 뭐랄까요 이제 좀 이제 큰 세력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누군가는 들어왔습니다. 단 이제 현재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요. 이 앞에서도 좀 매집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에 사신 것 같은데 좀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뭐 정황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볼 때 좀 들고 가시는 게 차후 25,000원에서 다시 한 32,000원까지 올 것 같고요. 물론 차트로 봐서는 뭐 현재 15,000원이 깨지면 던져야지만 지금 뭐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생각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 최소한 25,000원에서 한 30,000원대까지는 좀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유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4159번님 문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텔레콤 1850원에 비중 4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비중이 적진 않네요. 네. 예. 그리고 매도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그 말은 손절 의견을 혹시나 저한테 묻는 것이라면 우선 이 종목은 손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고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매출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하면서 지금부터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조금 전과 동일하게 동사에 대한 재무 비율을 한번 보시면 유동성 비율이나 부채 비율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였죠. 영업이익 증가율과 EPS의 증가율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부터 매우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주가에 낙폭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손절 처리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텔레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되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간다면 비록 40%의 투자 비중이지만 이를 소폭 확대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주봉상으로 6,530원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6,530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리면 그때 가서 오히려 10%포인트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95번님께서 이마트 여쭤보셨고요. 19만 3천원에 비중 10% 매도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가격 비중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이제 시청자님 같은데요. 현재 19만 3천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이제 19만 3,500원이네요. 이제 500원 올랐네요.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장에 자전 손실을 안 났다는 게 좀 대단한 거고 또 우리 시청자님이 좀 현명하셔서 비중을 10%만 뒀다는 게 좀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은 뭐 이마트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바로 도표라든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고요. 기관 쪽에서는 좀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재무제표라든가 기관 매수는 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현재 18만 7천원에서 19만 원대 여기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꼬리 달고 오는데 글쎄 이제 제가 주식을 한 17년 하다 보니까 주식은 종합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만 잘 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일봉만 잘 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봉, 월봉 다 잘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시황도 또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은 바닥은 찍어 같은데 이제 20일, 60일선이 좀 꺾였습니다. 주요선이. 주봉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권에 온 것 같지만 일단 추세는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은 여기 이쯤에서 올라가는 차트를 좀 올라가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주봉을 봐도 좀 꺾어지는, 떨어지는 그 패턴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또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거의 이제 바닥은 이제 잡아가지만 여기 음봉이 많으면서 떨어지는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청자님도 사실 때는 이제 월봉 쪽에서 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재 19만 3,500원이니까요. 손절가를 제가 19만 원, 19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면은 바로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깨면 바로 매도하셔서 현금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양봉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시면 다시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하나만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종목이고요. S오일 종목을 6972번님께서 95,000원에 비중 20%, 이익 실현 어느 정도에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셨는데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익 실현 가격대는 저는 15만 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와 함께 수급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분기 기준 6조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세계 2위의 단일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원유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씩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1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그만큼 탄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강하죠. 시장은 물론이고 기업에게도 너무 강한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야지 차익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15만 원까지 보고 S오일을 보유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마감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2026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36포인트나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프 보시면 2058부터 2009까지 쭉 빠졌다가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왔는데 그래도 낙폭이 워낙에 큽니다. 오늘도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이 매수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553억 원 기관 매수 들어왔고요. 장 후반에 오늘도 들어와 줬네요. 개인이 1289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972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삼성전자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가 3%가 넘게 지금 급등 흐름 나오면서 추세를 반전을 시켰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낙폭이 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SK텔레콤, KB금융 모두 빠지는 가운데 LG화학의 낙폭이 커졌고요. 현대차도 장중 상승에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시총이 포스코와 또 순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 큽니다. 664포인트, 3%대의 급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1부터 658까지 쭉 빠졌다가 현재 포인트 664포인트 현재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 소폭 매도, 외국인은 640억 원 매도, 개인은 583억 원 순매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빠지고요. CJENM 낙폭을 좀 줄여 나갑니다. 신라젠 급락입니다. 6.36%. HLB도 결국에 하락 전환했고요. 포스코 캠텍도 상승폭 줄였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나노스가 상승 흐름 가져가지만 미미하고요.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메디톡스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낙폭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3% 초중 후반대로 시장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시총 상위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끝이 났으니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이번 한 주가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누구나 장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 종목을 던져야 될 것인가?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지금과 같은 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식시장은 분명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손실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과 함께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제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띄워놨는데 오늘 코스피가 약 2000포인트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고점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2011년부터 약 8년 동안 주가의 평균 지수가 약 2150포인트 정도입니다. 21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주가는 등락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동수준까지 회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잡고 한편으로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종목을 막 자르거나 손절 처리하는 것, 그것보다는 조금은 진득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느껴진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을? 좀 아침에는 조금 좀 힘들게 봤는데 예상대로 정확히 기관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선물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138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분명히 종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말이 17년인지 17년 동안 그 컴퓨터 4대 갖다 놓고 매일 전업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또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건데요. 이런 경우를 수십 번, 수백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돈을 법니다. 근데 개인들은 거의 70~80%가 공포 심리에 의해서 파는데 제가 IMF도 겪었고 여러 가지 겪었지만 그때 삼성전자라든가 뭐 롯데제과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가 엄청 쌌었죠. 그때도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고 투매 심리도 있고 시장도 뭐 종목도 30% 50% 떨어졌지만 그때 참으신 분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때 파신 분들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지수는 언제든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종목은 이렇게 한 20, 30% 또 50% 빠지더라도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이제 금요일 좀 여러 가지 올라왔고 다행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냐 거기에 달렸지 우리 개인이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긋이 좀 기다려 주시고 특히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거래소보다는 좀 코스닥 위주로 하시는 게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수익률을 좀 빨리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75% 하락했습니다. 2027.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3.45%나 급락하면서 663.16포인트의 저점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3원 90전 올라가면서 1141원 9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공포의 주간입니다. 사실 어저께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한 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어저께 미국이 예상대로 더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추가적 하락을 하면서 장중한테 2008포인트 거의 20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가 하는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장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장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하고 좀 다른 점이 큰 차이가 없는 게 프로그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그래서 시장을 막 눌렀죠. 그 다음에 2시 넘어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지수가 장중한 때 50포인트 이상 빠진 것 대비 현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은 좀 의아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장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시아 시장이 시작하면서 해외,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과 S&P 시간의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76%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죠. 그것이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상황 속의 하나인데요. 수급의 모습을 한번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역시 4일째 순매수합니다. 오전에는 한 56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일자별로 보면 선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오늘 또 1,700억을 매수합니다. 어저께 7,900억을 매수했고 오늘 1,700억을 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결국 오전에는 누르고 오후에는 다시 주저앉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차익의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190억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때 1000억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다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한 35% 빠진 게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 사실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딱 하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냐면 원달러 환율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원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원달러가 이 자리에서 원달러가 강세 쪽으로 바뀌지 않고 약세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국내 시장은 항상 이 주가와 반비례했던 이 원달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원달러가 지난번 10월 11일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냐고 그러는데 여기 10월 11일입니다. 제가 이거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날 여기가 뭐냐면 1144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 한때 1144원까지 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급락하는 시점에서 원달러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움직였습니다. 이 원달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히 올라오거나 오늘 반복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달러가 오늘 밤에 역외 환율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이 윗꼬리를 다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의 윗꼬리 부분. 그 다음 이것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좀 적어서요. 보시면은 지난주의 음봉 윗꼬리 부분, 그 다음에 지지난주, 그 다음에 지난주의 윗꼬리 부분. 자, 이 부분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려면 사실 오늘 밤 역외 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역외 환율에서 만약 윗꼬리가 다시 생긴다면 일단 오늘 이 원달러가 올라간 것은 가짜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주봉 상태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월봉 상태에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월봉 상태에서도 3개월치 윗꼬리를 다 메워주는 월봉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월봉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아직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원달러가 오늘 국내 시장을 아시아 시장에서 최저점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밤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역외 환율이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이슈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드 시리즈 얘기입니다. 이게 국내 한 증권사에서 이 월드 시리즈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가 1969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는데요. 다저스하고 보스턴하고 승리 횟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승리했던 것은 2000년 전에 2번을 승리했고요. 보스턴은 2000년 이후로 3번을 승리합니다. 근데 다저스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22% 정도의 S&P가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32% 정도의 하락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레드삭스가 이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하게도 데이터를 상당히 좀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슈로 제가 적어보내진 않았지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다 팔고 중국의 주식을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중국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중국이 정말 저평가됐을까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대해서 고평가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중국이 저평가됐다는 것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 탈취라는 게 중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술을 앞서가는 곳이 있으면 후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개발한 거 다른 나라는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 기술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의 종주국이 되겠다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여타 나라를 다 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타협의 협상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중국이 밸류에이션 낮은 상태라고 하나 이거를 100% 믿기는 어렵다. 결국 시장은 투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자, 기술적으로는 121선, 지금 121선에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음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양봉인데요. 이게 하나 제가 이렇게 옆으로 쑤셨습니다. 음봉인데 아랫꼬리가 생기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경기 부양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중국이 뭔가를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해서 중국을 저평가라고 짐 로저스가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내일의 전략인데 이제 내일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아마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저 빠져서 아마 따라 하신 분은 고민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매수의 의견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스피라는 것은 아마 큰 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목이 합해서 지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그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탈했냐라고 본다면 이탈했다라고 하기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 양봉을 놔주고 음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밀린 건 맞죠. 자, 종가상으로 밀린 건 맞지만 언더슈팅 부분일 확률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특히 개파락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개파락 두 개를 시장이 인정했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끔 두 개 줬다가 세 개째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부분 두 개는 인정 안 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완전히 주가를 밀어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매수 가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외 환율. 자, 역외 환율에 대해서 오늘 밤에 꼭 보셔야 되고요. 혹시 역외 환율에서 밀어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 하락은 어쩌면 옵션이라든가 선물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물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밀어낸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거래세 대비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 코스닥을 보시면 제 기술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은 후행 스팬, 자, 요 고점이 저점에서 두 번째 저점을 쭉 연결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바운딩하는 실패하고 다시 밀립니다. 그러면 이 연장선에서 바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리가 현재의 코스닥의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더 완벽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거래소 더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닥이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에 가서는 반전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든 한 주 지나가지만 그래도 다음 주 3일 월봉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전략들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